상식기출 문제 3의 계산 작업 문제예요. 자, 1번 보면 표 1에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을 더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hour 함수하고 minute 함수하고 if 함수를 갖다가 이제 사용해 달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이제 이용 시간은 종료 시간에다가 종료 시간에서 빼기 시작 시간을 빼가지고 구해 달라는 건데, 여기다 1시간을 더해주는 거죠. 만약에 조건에 맞으면, 즉 분단위가 30분을 초과한다면 1시간을 그러니까 1시간을 갖다가 더해주는 거죠. 이용 시간 뭐 2시간 30분 이렇게 나온다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해주시는 거냐면 hour 함수 갖다가 hour 함수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준 소요 시간의 내용이 이제 1시간 반, 2시간 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으로부터 이 내용도 어쨌거나 소요 시간을 구해준 내용도 시간 데이터니까 시간 데이터로부터 hour 함수가 뭘 구해줄까요? 시간 단위 구해주겠죠. 만약에 1시간 반이었다면 1시간을 구해주겠죠. 그죠? 그죠? 여기가 더하기 1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0시간 0분이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시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hour 함수의 결과에다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시간자를 붙여준다. 엔드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3시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2시간 반이었죠. 2시간 반이어서 30분을 분단위가 30분을 초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1시간을 더해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1시간을 더해주는 거라면 hour 함수의 결과에다가 뭐 해줘요? 더하기 1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하기 1 해가지고 거기 나온 시간에다가 시간자를 붙여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용 시간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분단위는 이거죠. 이게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 했어요. 이렇게 나온 결과가 어쨌거나 2시간 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갖다가 hour 함수의 인수로 넣어줄 수도 있고 minute 함수의 인수로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나온 거는 소요 시간이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시간 데이터로부터 시간 단위 구할 수 있고 분 단위도 구할 수 있고, 그죠? 따라서 여기 이제 요 내용을 통째로 hour 함수의 인수로 넣는다거나 minute 함수의 인수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minute 함수를 가지고, 자, 여기다 minute 함수를 선언해서 minute 함수 선언하셔가지고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을 구한 내용을 가지고 분단위 구해가지고 구한 결과가 초과한다. 무엇을 초과해요? 30분을 초과하는 거예요. 30분을 초과한다 그 얘기죠. 30분 초과한다가 맞으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온 경우에는 시간 단위를 구해준 내용에다가 더하기 1을 1시간을 더해준다는 거니까 더하기 1을 해가지고 나타내주는 거고, false가 나온 경우는 그냥 더하기 1을 하지 않고 이렇게. minute 함수를 이용해서 논리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minute 함수 앞에다 if 함수를 추가시켜줘요. if 함수 추가시켜주시면 만약에 이용 시간의 분단위가 30분을 초과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초과한다면 뭘 해주는 거야? hour 함수 계산을 해주되, 자, hour 함수 인수로서 마찬가지 CS3 셀 빼기 B3 셀 해가지고
소요 시간을 구해준 내용으로부터 시간 단위 구해서 계산하되 1시간 더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단위가 30분 초과한다가 맞으면 1시간을 추가해준다는 거니까 더하기 1을 해주시는 거고, 거기다 이제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시간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를 구한 내용에다가 이렇게 시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요? 여기가 1참수는 30보다 크다가 30을 초과한다가 분단위가 30을 초과한다가 true일 경우에 그냥 한다는 얘기고, false인 경우에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뭐가 빠지는 거죠? 바로 이제 더하기 1이 이제 더하기 1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냥 시간 단위만 구해줘요. 아웃함수 계산만 해주는 거예요. 아웃함수 계산해주시고 거기다 시간자를 붙여준다 이거죠. 자, 정리해보면은 만약에 소요시간의 분단위가 30분을 초과한다면 소요시간 시간 단위 구해서 더하기 1시간을 더해가지고 거기다 시간자를 붙여주고, 그렇지 않다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시간 단위만 계산하고 거기다 시간자를 붙여준다 그 얘기죠. 엔터 쳐주시면은 2시간 나오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3시간 50분이어서 분단위가 30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1시간을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봅시다 한번. if 함수를 선언하시고 if 함수의 인수로서 일단 미니츠가 나오죠. 미니츠 함수를 선언하시고, 미니츠 함수 인수로서 시사셀을 갖다가 참조하시고 빼기 그 다음에 기사셀. 그러니까 클릭해서 셀 참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셀 주소를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소문자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소요시간으로부터 분단위를 구한 결과가 30을 초과한다면, 그 분단위가 30을 초과한다면 그런 뜻이죠. 맞으면 뭐야? 아웃함수. 아웃함수의 인수로서 마찬가지로 기사셀 빼기 뭐야? 기사셀. 기사 빼기 기사 해가지고 이렇게 아웃함수의 인수로서 소요시간을 구하는 내용을 통째로 넣어주면 그 소요시간을 구해주겠죠? 거기다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더하기 1을 해줘요. 어떤 경우면 분단위가 30분을 초과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다 엔드 찍어주고 시간자를 붙여줘. 이렇게. 아니다. 분단위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가되 더하기 1은 없는 거죠. 더하기 1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1은 이렇게 제외를 시켜줘. 이렇게. 아웃함수 계산만 하고 거기다 시간자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바로 닫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이용 시간을 계산하시는 내용이었고요. 거죠. 자, 문제 2번은 표 2에서 지점명의 광화문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H 10부터 I10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K8부터 K9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건은 이거가 되겠죠. 지점명이 광화문이라는 조건을 갖다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죠? 내림을 할 거니까 여기서 뭐가 될까요?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이라는 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내림을 할 거니까 이 중에 셋 중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내림을 할 거니까 바로 라운드다운이죠. 자, 일단 그리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 절대 참조를 사용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러네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다 이제 the 함수 먼저 생각해 볼게요. the 자, the 함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마법사를 들어갔죠. 마법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the 함수 인수로서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가 들어가요. F2부터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F4키 눌러서 절대참조가 돼야 되겠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 여기 계약 건수에 대한 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해줄 건데, 기왕이면은 연속적인 작업으로,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서 계약 총액에 관한 내용도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 채우기들을 이용해서 채워줄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가 어찌 돼야 될까요? 바뀌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필드는 뭐야? 계약 건수의 평균이다. 계약 건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크라이테리아는 여기 조건 여기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 하기 앞서서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조건은 이제 뭐 지점명이 광합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할게요. 이걸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점명이 광화문이다 이렇게 먼저 만들게요. 만들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에버리지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표이건 전체를 잡아주시고, 이건 똑같이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필드에다가는 계약 건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지점명이 광화문이다 이렇게 잡고요, 그죠? 요건 이제 F4키 눌러서 조건도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걸 잡고 자동 채우기로 채웠을 때, 옆으로 채웠을 때 요 데이터베이스하고 크라이테리아 조건은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는 그래서 계약 건수 하나만 구하고 말 거라면은 그냥 굳이 절대 참조를 안 해주셔도 되는 건데, 지금은 계약 건수를 구해놓고 기왕이면 연속적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조건을 갖다가 절대 참조를 해준다 그 얘기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135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거 갖다 뭘 해주시는 거냐면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내림을 해주시는 거죠.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어디서 내림을 해주시는 거냐면 1의 자리에서 내림해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의 자리에서 내림할 거니까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1의 자리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10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10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니까 공이 몇 개가 생겨요? 한 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다 쉼표 찍고 공이 한 개다 마이너스 1 찍어주시면 이제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10의 자리로 내림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1은요? 그냥 1은 소수이하 1자리까지, 그죠? 지금은 10의 자리로 내림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130이 나왔고, 이걸 갖다 자동 채우기로 채웠을 때 보세요. 여기가 이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범위하고 똑같은 조건 가지고 계약 총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거를 절대 참조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베이스도 바뀌게 되는 거고 조건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요걸 따로따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따로따로 하시게 되면은 시간도 걸릴 뿐더러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감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 참조를 사용하란 말은 안 나와있죠. 안 나와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내용상 절대 첨조를 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구해주시는 게 맞는 작업이죠. 여기 이제 문제 2번에 2번을 풀어보았고요. 문제 2번에 3번은 비율을 구해달라는 거네요. 여기 이제 표 3에서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B23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비율은 영어 점수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 60점 이상인 학생 수 나누기 전체 학생 수로 해서 구해달라는 거였고, 일단 카운트 이프스를 이용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의 인원수를 먼저 세워 볼게요. 여기다 이제 는 찍어주시고 카운트 이프스를 선언해요. 카운트 이프스 함수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마법사에서요 일단 조건이 일단 뭐냐면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인 거죠. 영어 점수 전체를 잡아줘요. 영어 점수 전체를 잡아주시고 이 중에서 무엇인 거죠? 크거나 같다 60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레인지 2에다가는 뭐요?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 과학 점수도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60점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영어 점수 중에서 6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 중에 6점 이상인 인원은 2명이 나온다는 소리죠. 2명이 나오겠고 뭐 200%라고 찍히겠죠. 이걸 갖다가 나누기 해주시는 거죠. 나누기. 무엇으로 나누기 해줘요? 자, 카운트 A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카운트 A를 이용해서. 자, 카운트 A를 이용해서 전체 인원수를 세워줄 수가 있겠죠. 카운트 A를 이용해서 전체 인원수를 세워주시고 카운트 A 하면서 인수로서 이름 전체를 잡아줄게요. 그럼 이제 전체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럼 카운트 ifs를 통해서 2를 구할 수가 있었고 2를 갖다가 나눠주는 거죠. 무엇으로? 카운트 A를 이용해서 전체 인원수를 구해서 나눠주면 비율이 나오겠죠. 전체 인원 중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프로인가? 25%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카운트 ifs 나누기 카운트 A로 해서 계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번 문제, 여기 이제 휴가일수를 구해주시는 건데 기준일이 이렇게 2025년 10월 10일이에요. 그래서 표사에서 기준일과 입사일을 이용해서 근무연수를 구해주는 거죠. 근무연수를 구해서 거기다 이제 근무연수가 곱하기 3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역에 따른 그 연차일수를 더해서 휴가일수를 구해줘요. 그 지역이 서울이면 5일이고 그 외 지역은 7일로 해서 더하기 해서 총 휴가일수를 구해달라는 소리네요. 그럼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열함수 이용해서 일단 기준일의 연도를 구해줘요. 기준일 연도를 구해주시고 기준일은 여기 I10셀은 절대참조가 돼야 되겠죠. 절대참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빼기 해줘요. 빼기 해주시고 또 2열 해주시고 기준일의 연도에서 입사일의 연도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열 빼기 2열로 따로따로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1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뭘 해주는 거냐면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주실 때 주의하실 점,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될까 안 될까요? 곱하기 3을 할 건데 이렇게만 해서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연산 순서가 여기부터 계산해버려요. 이렇게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근무연수를 구한 내용 전체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줄 거라면은 바로 뭘 쳐줘야 돼요? 괄호를
괄호 열과 괄호 닫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2열 빼기 2열을 갖다 괄호로 묶어주시면 근무연수를 구한 내용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6이 나오겠죠. 근무연수를 구해서 근무연수 곱하기 3 해가지고 일단 휴가일수를 구했고요.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를 해줘요. 뭘 더해주는 거냐면 지역에 따른 연차일수를 더해주는 건데, 자, 지역에 따라서 5일 또는 7일을 더해주는 거죠. 서울이면은 며칠? 5일이고 다른 지역이면 7일을 더해준다, 이 내용이니까 더하기 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if가 나오겠죠. if가 나오고, 자, 만약에 지역이 서울이면 뭐요? 지역이 서울이면 뭐요? 5일을 더해주고, 서울이 아니다 그럼 7일을 더해줘요. 이렇게 5일 또는 7일을 더해준다는 건데, 서울이면 5일을 더해주고 서울이 아니면 7일을 더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무연수 곱하기 3은 기본 휴가일수에다 연차 일수를 더해가지고 휴가일수를 구해준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41일 나왔죠? 맞죠? 김소진 거 가지고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김소진 것도 마찬가지로 2열 빼기 2열로 해요. 괄호 열고부터 할게요. 괄호 열고 2열 해놓고 이렇게 I11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I11셀 절대 첨주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하시고요. 빼기 2열 하시고, 김소진의 입사 연도를 구해서 빼준다. 그리고 여기다 괄호 묶어주시고, 괄호를 묶어준 이유는 뭐예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기 위해서죠. 곱하기 3을 했고 더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기본 휴가일수이고, 여기다 지역에 따른 연차일수를 구해줄 건데요. if 함수가 나오는 거죠. if가 나오고, 여기 이제 뭐야, H15셀이 되겠죠. H15셀. H15셀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 서울이라면 뭐요? 여기가 서울이라면은 5일을 더해주고, 서울이 아니다 그럼 서울이 아니면은 뭘 더해주는 거예요? 7일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닫고 if 함수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김소진의 휴가일수 40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일하고 입사일하고 해서 근무연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그 근무연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지역에 따른 연차일수를 5일 또는 7일을 더해가지고 총 휴가일수를 구해주는 내용이었죠. 요게 이제 문제 2번에 4번이었고요. 이번에 5번을 풀어보죠. 이번에 5번은 P5에서 학번을 이용하여 학과 코드표를 참조하여 학과를 표시하시오. 학과 코드는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하고 학과 코드표에 없는 경우에는 코드 오류로 표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if 에러하고 vlookup하고 left 함수를 같이 사용하라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죠. 학과 여기다 이제 일단 vlookup을 먼저 선언해보죠. vlookup을 선언하시고, vlookup 함수는 이렇게 그 마법사에 들어가셔가지고 vlookup 함수의 마법사에서 검색할 값에다가는 여기서는 뭘까요? 학번의 두 글자를 추출해가지고 찾아가는 거니까요. 여기 검색할 값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레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레프트 함수를 여기다 중첩을 시켜주시고, 레프트 함수 인수로서 A27셀 갖다가 참조하시고 콤마 2를 해주세요. 그럼 D가 나오고 MT가 나오게 하겠죠. 그래서 학번으로부터 앞에 두 글자를 추출해서 이거를 D면 D, MT면 MT 이걸 추출해서 학과 코드표로 찾아가서 거기에 해당한 학과를 찾아온다, 이런 얘기죠. 레프트의 결과를 검색할 값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고요. 참조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표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F28서부터 G30까지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이 돼야 되겠죠. 왜 2번이요?
D를 찾아갔어요. D를 갖다 첫 번째 열에 찾아갔어. 거기로부터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D에 해당하는 학과 디자인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를 찍어준 거고, 범위 검색은 뭐요? 정확히 일치 옵션 0 또는 false를 찍어주시는 거죠. 해당 문자를 찾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오류가 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문자 데이터가 검색할 값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히 일치 옵션 0 또는 false 찍어줘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제 디자인이 나오는데 학과 코드가 없는 경우는 물론 오류가 나오겠죠. MT가 여기 없어. MT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정확히 일치 옵션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할 값이 문자 데이터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오류가 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정확히 일치 옵션 0 또는 false를 찍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또 뭘 쓸 예정이죠? 이것뿐만 아니고 뭘 또 써줘야 돼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같이 써주셔야 되죠? 바로 if error. 여기 보면 분명히 if error 함수를 같이 써달라고 되어 있죠. vlookup하고 left만 써주는 게 아니고 if error 함수를 써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vlookup 앞에다가 if error 함수를 추가하시고 if error 함수를 추가하시고 vlookup하고 left가 에러가 나온다면 뭐요? 에러가 나온다면 이건 뭐요? 코드 오류로 처리한다. 이거죠. 코드 오류 맞죠? 예. 코드 오류. vlookup하고 left의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가고, 만약에 에러가 나온다면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코드 오류로 처리한다. 그 얘기죠. 엔터 치시면 여기 디자인이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 9마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가 났으니까 봅시다 한번. vlookup 함수 앞에다가 if error를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if error를 추가시켜 주시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에러라면은 뭘로 처리하는 거죠? 여기가 에러라면은 코드 오류로 처리한다. 하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여기는 실제로 오류가 났었기 때문에 뭘로 처리가 되는 거야? 코드 오류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 error하고 vlookup하고 left를 같이 활용해서 학과를 구하되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 코드 오류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본 거죠. 이거는 이제 문제 이번에 5번이었고요.